국민 대신의 사람, 근로 대신의 노동.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사회주의 개헌안. 3월 20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입을 통해 문재인 1차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보고 가실게요.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 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 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 금지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영장 신청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이 상대로 세월호와 촛불을 내세우며 개헌의 당위성을 억지스럽게 주장하며 국민팔이 허벌나게 했는데요. 지지율 과반도 못 넘기고 당선된 문재인이 지칭하는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어떤 국민인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또한 헌법 전문의 특정 세력들만 공감하는 사건들을 넣겠다는 발상이야말로 헌법이 오히려 국민 통합보다 좌우 분열과 대립을 가중시키는 수단이 되는 꼬라지인 겁니다. 더욱 GM 사태를 보면서 민노총 같은 노조 배악질에 국민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마당에 굳이 개헌을 해서라도 표면적으로는 근로자를 내세우지만 속을 뜯어보면 온갖 정치, 사회 이슈에 참견하고 나서는 민노총 같은 노조의 길을 더 살려주겠다는 정신나간 정권, 이런 게 국민 요구라고요. 국민 대신 사람은 북괴 헌법에도 등장하는 용어라는 지적을 다분히 의식해서 국민과 사람을 구분해서 혼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대가리 발상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게 혼란을 부추기고 싶을까요? 2008년 12월 헌재는 공무원이 쟁의를 통하여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성에 반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된다며 쟁의 행위를 할 경우 일반의 공익을 침해할 수 있어 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라며 공무원 노동 3권 제한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더랬습니다. 과거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는 뜬금없이 공무원은 촛불 명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타령질을 늘어놓더니 이제 공무원도 아예 온갖 이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외투쟁 기반을 만들어주려고 개헌을 시도하려는 건가요? 그래서 이따구 개헌은 절대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5.18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빠졌는데요. 그 전에 5.18 유공자 명단부터 국민에게 공개하시죠. 헌법은 전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특정 세력이 아닌 보편적 내용을 담아야만 하는 겁니다. 청와대 1차 개헌안이 발표되고 나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은 절대 반대이며 만약 표결에 참여할 경우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고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겁니다. 개헌이 안 될 거는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예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투표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마치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다. 그런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국민의 여망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미국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어보라. 그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죠, 누더기. 그래서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헌의 중심을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에 둔다. 국민적 여망도 그렇다. 이쯤에서 이런 반엉터리 같은 개헌안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초대 정책기획 위원장을 역임한 정혜구 교수더군요. 프로필을 살펴보니 전남 순천 출신인 정혜구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고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기획위원회 시스템개혁분과의 정치행정위원을 지냈으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광주 민중항쟁연구와 10월 인민항쟁연구 대표적 저서를 보고 더 이상 알아보기 싫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런 반쪽아리 세력을 위한 개헌안을 내놓으려고 청와대는 그렇게 국회를 몰아붙였는지 개헌안을 독촉하는 청와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26일 날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건 뭐 개헌하지 말자는 거죠, 뭐. 예.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다. 그럼 일주일 내로 합의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주일 내로. 우리 지금 30년 만에 개헌하는 거를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발의하니까 그 안에 합의하면은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20일인가 21일 내일이나 모레 발의하려고 했는데 좀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겨우 닷새를 지금 연기를 한 모양입니다. 닷새 동안에 국회 합의가 되겠냐고요. 예?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지금 이 개헌특위가 이게 지금 발족돼서 가동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까? 뭐 얼마가 됐습니까? 금년 들어서 저 여기 들어와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여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고 해가지고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야당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왜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회 개헌 특위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 전체적인 우리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대통령 발의안이 지금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뭘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계속.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대통령 발의안이 오면은 수정 없이 가부만 있을 뿐입니다.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밝혀진 거는 4년 연임제로 하자. 그 외에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공개된 것도 없어요. 지금 일주일 뒤에 넘어온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하나씩 무슨 기본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엔 지방분권에 대한 거, 그 다음은 권력구조에 대한 거. 하루에 하나씩 무슨 깜짝 이벤트 하듯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하나씩 던져주고 숙제 내주고 공부하라는 겁니까? 무슨 시험을 치라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대통령 그 발의안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이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헌특위 일주일 동안은 중단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걸 보고 가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헌이라는 게 그냥 정부 여당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정말 이러니까 이게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다독거려 가면서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너네들 4년 연임제 싫으면 관둬. 우린 그냥 가는 거야. 일방통행. 개헌이 화합과 통합으로 옥동자를 낳아야지.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사생아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애초부터 국민의 공감대를 쌓았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권력 분산이었습니다. 내 권한은 가만히 냅두고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걸 이용해서 은근슬쩍 국회만 국민 소환제를 집어넣으려는 작태도 꼼수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이 소환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균형적 헌법가치 아닌가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주도하는 개헌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개헌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인호님, 들빛소리 김효영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